네, 안녕하세요. 이펌TV입니다. 지금 1월 말 정도인데요. 창녕에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많이 추울 걸 대비하셔가지고 부직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 부직포를 안 한 우리 또 창녕 마늘밭이 또 있네요. 이게 그 루엔스 아쿠 샀던 마늘인데 이파리가 다 길게 하나, 둘, 10cm, 한 30cm씩은 다 길게 뻗었어요. 이렇게 초기 나온 것들은 웬만한 냉해에서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창녕 같은 경우는 다른 마늘, 위성이라든지 그런 지역보다는 겨울 날씨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부직포를 한 40%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한 60%는 부직포를 하셨고 한 40% 정도는 이렇게 그 부직포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올해 유난히 좀 많이 추웠습니다. 이렇게 겉잎들이 많이 힘들어 하죠. 어차피 이건 봄이 되더라도 이 겉잎들은 쓸모는 끝났어요. 이 겉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고 나서 처음에 이제 뿌리가 내리는 그 역할을 해주고 겨울에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기는 이랑 오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캐볼게요. 맨날 허락 안 받고 해가지고 영상 보다가 맨날 혼나는 것 같아. 나중에 여기다.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숨어서야겠다. 끊겠다. 아, 이게 마늘이야, 이게. 이거 보세요, 뿌리. 와. 엽장수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장. 9장 나오고 있고. 이게 9장. 보시면 끝이 다 괜찮습니다. 이게 보랏빛들은 겨울에 살짝 추위에 떤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진짜 이 정도면 베스트입니다. 진짜 뿌리야 이게 뭐야. 결국 이제 봄이 왔을 때는 이 속잎만 살아 있으면은 아마 그 재배에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이게 보시게 되시면은 이 겉잎들은 다 이제 그 애들이 좀 노랗지만 이 속잎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멀쩡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FMC 농법을 하는 창녕의 1호 농가로서 심지할 때부터 루엔스, 아쿠도, 아트플랜, 그리고 말루포, 그리고 일반 살균제를 넣으셔가지고 종구 소독을 하셨고 정식을 하고 나서 겨울 이전까지 루엔스, 아쿠도를 붐스프레이로 한 3회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붐스프레이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이 골고루 해가지고 다 일정하게 좀 들어간 밭이에요. 올해 이렇게 그 부직포 안 하신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겨울에 밭에 가시면은 이 속잎들이 노란기가 없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 겨울에 올해 굉장히 추웠잖아요. 날씨 좋은 날 2, 3일이 딱 진행이 되면은 이파리가 다시 광합성을 해가지고 잎색이 녹색이 띄는 거를 많이 관찰 되실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 작물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걱정은 없으세요. 이제 2, 3월이 되시면은 비닐 멀칭 하신 분들이나 부직포 멀칭 하신 분들이 이게 다 걷어내실 겁니다. 왜? 이제 온도가 맞으니까 마늘을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지온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뿌리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뿌리가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작물을 키워야겠죠. 부직포 거두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마늘의 이제 녹균병약, 이제 살균제하고 저희 아쿠도, 루엔스, 그 다음에 아트플랜 같은 경우에는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반 살균제만 쓰지 마시고요. 비용이 좀 들어가시더라도 아트플랜을 쓰게 되시면은 예방 방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섞어가지고 생육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한 3회 정도, 한 10월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루엔스 아쿠도를 물 1통 기준으로 했을 때 루엔스 2리터 1병, 아쿠도 100ml짜리 2병, 그 다음에 아트플랜 100ml짜리 2병,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제 섞으셔가지고 연면 시비를 2, 3회 정도 해주시면은 뭐 키우는 건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대 관리인데요. 이제 그 비대 관리에 대해서 그냥 마늘증이 있을 때 비대가 되니 약을 치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정확한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농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마늘종이 나오는 게 빚지신다, 그러면 바로 라거킹을 연면 시비를 하셔야 되고요. 물 1통 기준으로 잡았을 때 라거킹 1리터짜리 2병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한 1000평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루엔스, 아쿠도, 아트플랜 쓰실 때도 이제 물 1통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000평 정도 방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거킹을 쫑이 오르기 전에 한번 하시고요. 나중에 쫑을 다 꺾어내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 또 라워킹을 똑같은 양량으로 하셔가지고 방제를 해주시면은 초기 이제 비대 관리가 끝나고요. 그리고 쫑을 꺾으실 때 이제 마늘을 키움에 있어서 쫑 수익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쫑을 뽑아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쫑이 올라올 때 그냥 쪽가위로 자르거나, 요즘은 이제 그 농기가 잘 돼 있더라고요. 농기계로 한 번에 치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쫑을 뽑으면은 안에가 비기 때문에 물이 차거나 그러면은 병으로 또 이어진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쫑을 이렇게 꺾을 때나 그럴 때는 3, 4일 정도 날씨가 맑을 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쫑이 꺾어내고 나서부터는 이파리가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그때가 이제 밑으로 이제 에너지 다 전달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는 최대한 토양이 가지고 있는 질소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질소만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고요. 뭐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질소를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밭들은 거의 다 이제 점질토 토양에 재배하는 마늘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질소가 좀 그래도 버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인산가리 제형의 제품을 쓰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컨트롤킹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인산가리 제형을 쳤을 때 흡수력보다 AOA 성분이 섞여 있는 것들 치셨을 때 이 흡수력 자체가 틀리고 효과가 더 잘 나옵니다. 루엔스, 소밴드도 그렇지만 이 컨트롤킹 같은 경우에도 이 AOA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한 2, 3회 정도, 뭐 제가 3회까지 말씀은 드리지만 한 2회 정도 치면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시기 때 연면 시비를 하셔가지고 이파리가 갑자기 노래지면서 확 빠진다, 이거는 거의 어떤 정상적인 비료 제형이 아닌 다른 제형으로 된 걸 쓰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대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제 컨트롤킹으로 연면 시비를 하시게 되면은 잎색은 천천히 빠지면서 마늘은 더 굵고 더 안정적으로 비대가 이루어집니다. 일일이 그 쪽을 다 까가지고 일일이 그 실온에서 보관을 했을 때도 저장성에 차이를 많이 제가 봐왔었습니다. 이른 시기지만 그 농가분들이 이제 그 마늘 이제 봄 이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문의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그 마늘 작황이 생각보다 좋진 못했습니다. 그 뭐 중국에서 올해 들어온 마늘 중에서 일부 지역에서 보니까 그 겨울 나기 전에 생각 이상으로 고자리파리 피해가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 마늘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작황을 봤을 때는 작황이 다 그러니까 100%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저희 FMC 농법으로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수확량도 뭐 평당 뭐 10kg 이상 하셔가지고요,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이 밭은 또 이제 저희가 철연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